안녕하세요. 버티고 버티면 좋은 날이 찾아오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고 아주버님이고 남편이고 전부 다 문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잘못이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그게 이혼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가 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엄청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하고는 절대 잘 지낼 수 없다는 확신까지 있었거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시자질에 맞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부터 다시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이네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친할머니한테 엄청 당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소위들 말하는 시자 10월드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난스러운 분이셨거든요. 그 영향 때문인가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 어머니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당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맞서 싸운다면 시어머니도 분명 저를 어렵게 알고 더는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게 저의 불찰이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결혼 자체를 안 했어야 했다는 걸 비로소 이혼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이네요. 남편이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해주기만 한다면 좋았겠지만 그래주지 못했어요. 제 경험상 시어머니가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고 10월드 시자 시어머니라면 높은 확률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랬듯이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셨죠. 결혼 전부터 보여준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만 봐도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왜 그걸 놓치고 저 혼자 시어머니랑 기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는지 참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위로 나이차가 5살이 나는 형이 한 명 있어요. 시어머니가 시자질을 시작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아주버님 때문에 그랬던 게 컸습니다. 시댁이 장남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집구석이었거든요. 둘째인 남편도 형인 아주버님한테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러니 며느리인 저 또한 아주버님한테 당연하게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아무튼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아주버님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인 남편과 결혼 허락을 위해 찾아간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엔 종일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꺼내질 않으셨거든요. 그나마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첫째인 아주버님과 남편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할 때뿐이었어요.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그 어떤 걸 해도 남편은 장남인 아주버님 하던 것에 발끝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꺼냈습니다. 첫째가 좋은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둘째가 아무 재주도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구랑 결혼하겠다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는지 싶을 정도로 듣고 있는 게 다 민망할 만큼 대화의 화제가 아주버님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에 차려주셨던 음식 또한 아주버님 입맛을 고려해서 차려내신 거였지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자리에 아주버님은 같이 있을 필요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억지로 불러내서 자리 하나 차지해서 버티고 앉아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저희랑 이야기하는 건 뒷전이고 아주버님 밥 먹는데 팔이 안 닿을까봐 멀리 있는 반찬들 집어주면서 밥그릇 위에 올려주고 계셨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거의 수발을 들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아주버님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혼해버린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아주버님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직업이면 직업, 벌이면 벌이. 외모 또한 남편이 아주버님에 비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왕년에야 아주버님이 남편보다 모든 걸 다 잘했다지만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뭘 얼마나 잘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도 없는 비교질에 내가 여기 뭐하러 온 건가 싶고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 내 남편 될 사람을 모질이처럼 말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했죠. 제가 볼 때도 아주버님이 어디 가서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독립도 못해서 어머님 밑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동생은 이렇게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와서 집에 인사도 시키고 그러는데 아주버님은 뭐가 문제라서 모자란 동생도 해내는 걸 못해가지고 이러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다고 엄청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했는지 대번에 그 이유를 알아차릴 만큼 노골적으로 빈정거렸다 보니
아주버님 표정만 봐도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 반찬 챙겨준다고 내 말을 못 들은 건지 아주버님 기분 살피느라 대답을 피하는 듯 보였는데 아주버님은 저 때문에 자리가 불편해졌는지 혼자서 깨작거리기만 하다가 배불러서 그만 먹어야겠다 말하더니 귀한 몸을 이끌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당사자도 없으니 쓸데없이 아주버님 자랑은 그만 듣겠구나 싶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좋아하는 반찬들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한참 저희 밥 먹고 있는데도 메인 반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치워대기 바빴습니다. 막상 아주버님 먹인다는 음식들을 빼고 나니까 집에서 대충 밥 먹을 때 차려놓은 밥상 마냥 풀떼기에 마른 반찬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님 반찬 솜씨 평가하겠다고 갔던 자리가 아니고 음식도 제 입맛에는 그다지 맞지 않았으니 반찬 몇 개 치워버린 게 대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났는데 아주버님이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장남자랑에 여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살이 조금 쪄서 그렇지 어릴 때는 연예인 누구랑 판박이었네 하면서 동네에 아주버님 좋다고 쫓아다니던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질 않나? 공부도 곧잘 했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자자했다질 않나?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관심도 없는 아주버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죠.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제가 남편과는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다 보니 더더욱이 남편은 눈길도 안 주고 아주버님만 우쭈쭈 해주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었어요.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들으면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첫째랑 결혼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 덕에 시어머니에 대한 첫 인상도 최악이었고 제 기분 또한 그에 못지않게 나쁜 상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도 제가 심기가 불편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별다른 말 없이 먼 산만 보면서 제 눈치만 살살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눈치나 보고 있는 남편 꼴을 보니 그것도 부하가 치밀더군요. 차라리 뭐 시시껄렁한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던가 해서 분위기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변머리도 없나 싶었죠. 결국 저희 집 근처까지 도착하고 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먼저 말 한마디 꺼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고, 어머님이 혹시 나를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아주버님하고 결혼시키려고 저러시는 거냐고 대놓고 비꼬듯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제서야 해명 아닌 해명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원래도 형을 더 챙기는 분이신데 그게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하고 있는 사업 또한 자리도 제대로 못 잡은 상황이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라면서요. 사실 오늘 자리에 아주버님이 함께 있던 것도 우리 행복해 보이는 거 보고 형님도 하루빨리 짝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엔 장남 편애하고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런 분이 아니라면서 어머니를 감싸주는데 급급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지내다 보면 자기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나요.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남편의 설명을 들었지만 안 좋은 생각이 도무지 떨쳐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어머니 시집살이로 한참 못 살게 구셨던 저희 할머니가 딱 장남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셨는데 장남도 아닌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데에는 할머니의 유별난 장남 사랑이 컸습니다. 장남이 불편해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합가를 저희 집에 하셨던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친정어머니랑 아버지께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어요. 집안 지원은 장남이 홀랑 받아갔는데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장남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던 어머니와 그래도 어머니 뜻이 그런데 어떻게 싫다고 하느냐고 억지로 할머니를 모셔온 저희 아버지가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걸 할머니가 알게 되셨던 거죠. 그러면서 친정어머니를 향한 할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딱 꼴을 보아하니 암만 할머니 세대랑 시어머니 세대가 다르다고 한들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던 것처럼 어머님 앞에서도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살 일은 죽어도 없다고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했다 보니 저도 믿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대가 바뀐 만큼 저희 할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하셨던 만큼은 아니겠거니 싶었고 시댁과는 그냥 1년의 명절이나 생신 같은 굵직굵직한 날에만 그렇게 딱 1년에 4-5번 정도만 얼굴 보고 지내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결혼식 날짜를 잡는데 시댁이랑 저희 집이랑 의견 충돌이 조금 있었어요.
당시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라 하객 수가 100명이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집은 50명이든 100명이든 뭐가 문제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앞으로 몇 년이나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고, 시댁에서는 그렇게 하면 결혼 비용 본전도 못 찾는다고, 못해도 양가 합쳐서 500명 정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에서 저희한테 2천 정도 지원해주겠다던 돈이 있었는데 축의금 들어올 걸 감안해서 주기로 했던 거였어요. 시댁이 아들 장가 가는데 돈 한 푼 못 보태줄 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게 아니었는데 그 돈은 물어보나 마나 언제 결혼할지도 모를 아주버님을 위해 쓸 수가 없는 돈이었고, 그나마 축의금 들어온 거라도 저희한테 줄 테니 감지덕지 하라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돈 안 받겠다 하고 결혼식 먼저 올리기로 했습니다. 막상 그렇게 식을 올리니 결혼식에 참석을 안 했어도 계좌이체로 들어온 축의금이 상당했어요. 저희 집에 제 지인들부터 시작해 부모님 지인들까지 들어온 게 합쳐서 3천이 넘었는데 시댁에도 비슷하게 들어왔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하객 500명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던 게 있으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한테 들어온 축의금은 받아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대차게 거절당했어요. 아주버님 사업하는데 지원해줄 돈이니까 탐내지 말라면서 딱 잘라 거절했다대요. 저희가 안 받겠다고 했던 거니 딱히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전부 다 형한테 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남편 또한 많이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가야 할 일이 아닌 이상 시댁 근처에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결혼 전에 생각했던 대로 시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니 남편과 저희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때문에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희 회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부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재택근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이라고 해서 일이 더 편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만큼 출퇴근하는데 고생할 필요가 없어진 것 정도 말고는 일하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일하게 된 걸 가지고 제가 무슨 실직이라도 한 것처럼 받아들이셨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너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면 차라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이나 도와주라는 말을 꺼내왔어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거지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니다.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일하나 아주버님 업장에 가서 일하나 뭐가 다르냐고요. 거기 가면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주버님 일을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렇게 했다가 저 회사에서 잘리거든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따졌더니 회사에서 너한테 사무실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일하라고 한 게 이미 잘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입니다. 사무실 나와봐야 쓸모가 없으니 집에서 일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보아하니 조만간 잘릴 것 같은데 이참에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아주버님 일이나 도우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듣고 있기도 상대해주고 있기도 뭐해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지금 저 아주버님 회사에 취직시켜주시는 거냐고. 그럼 지금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월급 더 잘 쳐주고 회사에서 해주는 만큼 복지를 약속해주면 당장 내일 회사에 사표 내고 아주버님 하는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은 무슨 월급이냐고. 가족 좋은 게 뭐냐. 가족끼리 서로 잘 되게 도와주는 거지. 시작도 하기 전에 돈부터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냐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월급을 주기는커녕 그냥 땡전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을 심산이었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가족끼리 서로 잘 되는 걸 바래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전부 아주버님한테 퍼주신 거냐고. 애초에 가족들이 다 같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아주버님이 잘 되건 말건 신경 안 쓴다고요. 어차피 지금 회사보다 더 쳐주면 아주버님 밑에서 일하겠다고 했던 것도 그냥 했던 소리라고. 지금 제가 받는 것보다 2배, 3배가 넘는 월급을 준다고 해도 아주버님 일을 도울 생각 없으니 자꾸 가서 도와주란 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여지껏 자리도 못 잡아서 직원 하나 못 쓰고 아주버님 혼자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어머님이 진정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되지도 않는 장남 사업에 둘째 아들 축의금까지 퍼다 주면서 진작에 문 닫을 사업 하루하루 더 연명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 사업 이끌어갈 깜냥 없는 거 인정하시고 더 늦기 전에 어디 취직이라도 시키던지 기술이라도 가르치시라고 했어요. 이제 아주버님도 나이가 있는데 이력서에 적을 경력이라고는 되지도 않는 사업 붙들고 있다가 말아먹은 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냐고. 어떤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쓰겠냐. 어머님이 사장이면 아주버님 뽑아서 쓰시겠냐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까지 들리더라고요.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당하고만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따지고 보면 결혼 시작하자마자부터 저희들 돈을 아주버님한테 퍼준 전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저희가 아주버님 사업 관련해서 땡전 한 푼 내줄 생각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선을 긋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중간하게 좋게 넘어갔다간 이런 식으로 저까지 아주버님한테 퍼주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제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어요. 원래 아주버님 결혼하기 전에는 둘째인 남편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아주버님이 마음이 착해서 결혼하는 순서를 양보해준 것도 모르고 떠든다며. 며느리가 이딴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안 시켜줬을 거라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하고는 그날 할 말 못할 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동안 시댁하고는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지내게 되었지요. 그래도 그전에는 시댁 행사에 무조건 참여했고 이따금씩 그냥도 찾아뵙고 했었는데 이렇게 관계가 엎어진 게 차라리 잘 되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제가 크게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심란해 보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물론이고 남편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아주버님을 위해 더 이상 양보를 하게 될 일이 없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과 연락 없이 지내다가 작년 말에 시댁과 다시 연락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먼저 이제 가족들과 풀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왔거든요. 그간 남편이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 모르게 시댁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 봐요. 다툰 건 시어머니랑 저였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랑 다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저한테 비밀로 하고 시댁과 연락을 주고받아왔던 게 기분 나쁘긴 했지만 그걸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거의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교류 없이 지냈는데 뜬금없이 시댁과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암만 저 몰래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들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풀자고 나오는 게 의심스러웠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뭔가 저한테 바라는 게 있거나 다른 꿍꿍이 속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연락 없이 지내다가 풀자고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전해준 소식 자체는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은근 아주버님 사업이 결국 버티고 버티다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주버님이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간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이 1년 사이에 제대로 돌아갈 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투닥거리할 때 했던 말들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 결혼 이야기 오갈 때부터 한 달 한 달 월세는 어디서 나와서 내고 있나 궁금증이 생길 만큼 아주버님이 사업으로 내는 수입이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만큼 아주버님이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거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사업이 똑바로 안 굴러가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서 살도 뒤룩뒤룩 쪄서 외모도 볼품없었는데 쥐뿔도 없는 아주버님의 어디 뭐를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건지. 얼굴도 못 본 사람이지만 아무리 집신도 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에 그 여자는 전생에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싶었습니다. 이제 장남도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한 가족으로 화목하게 잘 지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연락을 다시 해왔던 거라면 제가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간 악감정은 잊고 잘 지내보자고 나왔을 텐데. 실은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만 전해주러 온 게 아니고 제 예상대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저 혼자 생각하기를 아주버님이 결혼하니까 뭐 축의금 주는 셈 치고 신혼집에 냉장고 온도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뜸 저희한테 꺼낸 소리가 아주버님을 위해 집을 좀 비워줄 수 있냐는 소리였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제가 혹시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제대로 들은 거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다시 잘 지내보자고 찾아와서 꺼낸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고.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저희가 집을 장만하는데 땡전 한 푼 보태준 거나 있으시냐. 왜 갑자기 찾아와서 집을 비우라 마라 하시는 거냐 대번에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저 급한 성질머리는 여전히 못 고쳤다면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 모르냐 한마디를 하고는 자초지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주버님 결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는 했어요. 그 여자한테 어떤 걸 보여주고 무슨 사탕 빨림을 했길래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선 아주버님을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로 알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말주변도 딱히 없는 사람이라 조금만 이야기 나눠봐도 미천이 다 드러날 텐데 당장 인터넷에 아주버님 회사 이름만 검색해봐도 별 볼 일 없는 회사라는 거 대번에 알 텐데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길래 그걸 곧이곧대로 다 믿어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아주버님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막상 엄마 집에 얹혀 산다고 하기가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주버님 명의로 집이 있기는 한데 동생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을 자기보다 먼저 하게 되면서 동생을 위해 그 집에 저희들을 살게 도와줬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훗날 결혼하거든 저희는 집을 비워주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라도 그 여자랑 저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아주버님 명의 집에 얹혀 살면서 신세지고 있다는 식으로 입을 맞춰주고 둘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한동안 두 사람이 지낼 수 있게 저희 집을 비워달라는 소리였어요. 저희가 장만해놓은 가정가구 같은 살림살이들도 다 아주버님 돈으로 산 거고 그 여자한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못 본 그 여자도 문제지만 아주버님이 저희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살림살이들 쓰고 있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어디 그게 가정가구 뿐이겠나요? 당장 내 침대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싫어하는 아주버님이 누워 잔다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얼토당토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더 들을 것도 없으니 그만 말하셔도 된다고 집을 비워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렇게 아시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집을 비워줄 거면 어머님 댁을 비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보아하니 저희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억지로 저희들 비위짝 맞춰가면서 집을 비워달라 하실 필요나 있냐고 되물었죠. 시어머니는 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면서 당신 집을 비우면 안 되는 이유랍시고 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시댁을 비워주자니 시부모님이 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자니 그 여자가 장남이라 부모를 모시고 사는구나 부담을 가질 것만 같고 반대로 아주버님한테 집을 넘겨주고 나가서 살자니 시댁에 남은 돈으로 멀끔할 집을 구할 여력이 안 된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이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모아뒀던 노후자금 전부 아주버님 사업에 처발라주느라고 노후자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 돈으로 집을 구해봐야 허름한 반지 하나 단칸방 정도밖에 못 구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말한 거랑 모순이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시부모가 가난한 걸 알게 되면 결혼 후에 언젠간 모시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난 것도 아니고 가정가구도 그나마 최신 가정가구들을 쓰고 있는데 억지로 시댁을 아주버님 집으로 꾸며준다고 한들 도배장판하고 가정가구 바꿔가며 새로 꾸미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레파토리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할머니가 장남 눈치 보인다고 둘째인 저희 아버지한테 당신 좀 모시고 살라고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대로 저희 집을 안 내주면 어떻게든 시댁을 아주버님 집으로 꾸며주고 허름한 단칸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집에 짐 싸들고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시어머니 꼴을 보아하니 제 입에서 아주버님을 위해 내 집을 양보해주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여서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꿈깨시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결혼에 가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요. 어차피 그 여자도 사기 결혼 당했다는 거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그렇게 장가 보내봐야 결혼하자마자 이혼남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 단호하게 시어머니 제안을 거절했어요. 시어머니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괜히 시간 낭비했다며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것보다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시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는 게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면 일이 더 쉬웠을 텐데. 남편이 시댁과 다시 잘 지낼 기회라고 말을 꺼낸 걸 보면 이 상황을 알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보라고 말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저 어머님 말이라면, 아주버님 관련된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똥오줌 분간도 못하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결국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도 제가 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자마자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똑바로 중심 좀 잡아주면 안 되겠냐고요. 맨날 이게 뭐냐고. 모르긴 몰라도 평생 부모 말에 거역 한 번 안 하고 형한테 양보해주던 착한 둘째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돌변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냐고. 나만 중간에서 멀쩡히 잘 지내는 가족들 사이 갈라놓는 악녀가 되는 거 싫다고, 그렇다고 아주버님한테 집까지 내줘가며 전 재산 쪽쪽 빨아먹히는 거 그냥 두고 보는 건 더 싫다고. 당신 이제 결혼했으면 이 집의 가장이지 더 이상 형한테 다 양보하고 빼앗기는 호구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착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가장 역할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성격의 이야기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걸 보니까 내 생각엔 빠른 시일 내로 아주버님한테 시댁 넘겨주고 우리 집으로 짐 싸들고 찾아오실 것 같다고 제 생각을 말해줬습니다. 그때 어머님 찾아온 거 거절 못하고 모시고 살게 되기라도 한다면 그땐 나는 당신하고 더 이상 부부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으니 혼자 시부모님 모시면서 남은 평생 형한테 있는 족족 빨아먹히고 퍼주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 자기가 약속하지 않았냐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 말을 믿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달 정도 지나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여행 가방 끌고 찾아왔어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분간 집이 구해질 때까지 신세 좀 지자고 하시는데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한들 막상 일이 닥치면 제대로 말이나 꺼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어머니 앞에서 아쉬운 소리 못하고 그냥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묻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남편이 이것 말이 다르지 않냐고 단호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하루만 머물고 가시라는 말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못하겠다고 지금 당장 택시 잡아드릴 테니 짐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노발대발하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 집안꼴이 이게 뭐냐. 너는 마누라 때문에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몰 셈이냐. 이 결혼을 허락해준 내 잘못이다 가슴을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한바탕 난리통을 치른 끝에 시부모님은 결국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 남편도 그 상황이 답답했는지 현관문 쪽을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누구라도 부모님하고 그렇게 싸우면 억울해서라도 눈물이 났을 거라 생각했고 단호하게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정말 노숙을 하기로 한 건지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어머님 성격상 아주버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길바닥 신세를 감내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아주버님한테 몰래 전화를 해보니 아주버님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 자초지종을 알고 있는 꼴을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 보여서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엔 남편까지 나서서 시부모님 문전박대하고 저녁엔 아주버님하고 전화로 한바탕 했다 보니 이제는 정말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 뒤로 시댁에 몇 번 연락을 해봤지만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대놓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하고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반년을 더 시댁과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일로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얼마 전 남편이 난데없이 저한테 이제 시댁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겠냐고 말을 꺼내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또한 시댁하고 등지고 살게 된 게 마치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부터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줬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 아니겠냐고요. 아무튼 아주버님한테 우리 집을 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시어머니 집을 아주버님한테 넘겨주고 두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생각 또한 눈꼽만치도 없다고. 그리고 나는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살가운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으니 나까지 다시 잘 지내게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것만 지켜준다면 당신이 다시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내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적당히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은 건지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저한테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받으려는 듯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왔어요. 정말 우리 집 형님한테 양보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지만 않으면 되는 거냐고요. 저도 반쯤 포기한 상태라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재차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대답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을 들고 왔네요.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문 앞에 커다란 가방이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이 인간이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다고 했던 말을 귓등으로 들었나 싶어서 집에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이 아니라 아주버님이 와 있더군요.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따졌더니 글쎄 한다는 말이 아주버님을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을 아주버님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냐면서 저보고 뱉은 말을 지키라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결국 미천이 다 드러나서 아주버님 결혼이 파토가 났답니다. 아주버님이 그 여자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뒤부터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다네요. 나중에 가선 아주버님 사업에 묶여있는 돈까지 꺼내가면서 술을 마셨대요. 술을 마실 거면 그냥 집에서 막걸리나 한 병씩 마시면 되는 거지. 꼴에 그 여자 한번 잊어보겠다고 아가씨들 오는 술집을 쏘다니면서 빚까지 내가며 술을 마셨답니다. 결국 아주버님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자포자기한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가며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네요. 그렇게 귀한 장남이었는데 시부모님도 저런 아주버님이 감당이 안 된 건지 급기야는 아주버님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나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저한테 시부모님과 다시 잘 지내자고 설득을 했던 거였고 거기서 제가 시부모님만 안 모시고 살면 문제없다고 한 소리를 가지고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로 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으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랑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따졌음에도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호구로 살겠다는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에도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버팅기길래 나까지 호구로 살 생각은 없으니 그렇게 남은 인생 평생 너한테 도움도 안 될 아주버님을 위해 살라마라고 그대로 짐 싸들고 저는 친정으로 향했고요. 현재는 숙녀기간 중입니다. 다음 주면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네요. 남편이 스스로 호구의 삶을 살겠다고 자처한 상황이다 보니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어서 이혼 절차 자체는 수월하게 넘어간 편이었어요. 위자료 얼마 받자고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시간 낭비 없이 깔끔하게 끝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당하고 살았던 것처럼만 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나 겪을 일을 설마 제가 겪겠거니 너무 쉽게 생각한 제 잘못이니 최대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일로 이혼하게 된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그냥 근황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여길 찾게 되었습니다. 숙려기간도 끝나고 이혼 신고도 다 끝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그 집구석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없겠거니 싶었는데 얼마 전 남편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 제 짐을 다 챙겨 나왔는데 남편하고 같이 쓰던 컴퓨터에 제 개인적인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거 그냥 두고 있기도 그렇고 이메일 같은 거 자동 로그인 걸어놓은 것도 있어서 억지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 집이었는데 아주버님 들어와서 남자들이 살기 시작하니 아주 개판이 나 있더라고요. 식탁 위에 바퀴벌레 돌아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혼하고 전보다 잘 지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제 기우에 불과했네요. 아무튼 단 1분 1초도 있기 싫어서 최대한 빨리 볼일 끝내고 후다닥 집을 나왔는데 됐다는데도 기어이 남편이 배웅해주겠다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옛날 이야기를 꺼내질 않나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자꾸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다시 잘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어요. 집꼬라지 개판나고 매일같이 집에서 술만 처먹는 아주버님 감당도 안 되고 시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털려서 부모님 노후까지 책임지게 생겼으니 아주 돌아버릴 지경인가 보더라고요. 남편한테 내가 미쳤냐고 평생 호구로 사는 거 네가 선택한 네 인생이니까 혼자 감당하라고 나를 거기에 끌어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썩 잘 지내는 편은 아니지만
남편 인생은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니 그냥 그걸 보고 좋은 결정 내렸구나.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 위안 삼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